네, 안녕하세요. 야부리쇼입니다. 여러분, 야부리쇼! 나 의심스러워. 지금 되고 있어?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아니야, 이쯤이면 아까 인트로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프로그램이 어머머머 됐어. 됐어?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됐어? 웃긴다, 오늘.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일단 이 사태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9일 전에 이미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완장을 찾거든요. 이 썸네일 내가 만들었거든. 근데 9일 전에 야심차게. 그러나 그 야심 오늘 꼬꾸라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네, 스트리밍이 뭐 나가고 하여튼 있습니다. 뭐 스트리밍 키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9일 전에 만든 썸네일의 방송은 한 5초 만에 끝나버렸어. 그냥. 거의 뭐 계엄령 수준으로 끝나버렸어. 그래서 지금 새로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널리 퍼뜨려 주시죠. 네, 그렇죠. 건구 씨와 들어왔네요. 건구 씨 반가워요. 꾸역꾸역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애국 시민이야. 그럼 외국 시민이지. 예. 또 야부리쇼를 또 사랑하니까. 건구 씨 우리 그때 못다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약간 좀 능멸을 좀 당하고 그러지 않았나? 한마디도 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게스트 모셔놓고 우리끼리 떠들고 있었으니. 한 번 더 나와야지 뭐. 2부. 그러게. 또 능멸당해. 또 당하고 또 가. 당한다. 또 당한다. 근데 그 캐릭터로 잡혀가지고 인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네, 오늘 야부리쇼 진짜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지난 방송 때 우리가 이제 먹방 투어를 갔잖아요. 예, 먹방 투어 때 거기서 이제 보시고 실제로 거길 찾아가서 드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요? 예, 어디에도 없는 맛이다. 예, 맞아요. 진짜,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확실히. 어디에도 없는 내가 맛이다. 약간 의심이 많아. 처음에 내가 약간 이 돼지가 돼지가 돼지지 삼겹살이 뭐. 뭐 이런 표정이. 내 말이 아니 그날도 오는데 뭘 집이 여기 동인천이잖아. 뭘 그냥 민기정. 민기정 뭐 뭐 여기까지 와서 먹나 했거든. 네, 생각나셨죠? 맞아요. 아니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봤다 하면 또 읽혀지면 그런 거야 사실. 네. 아니 우리 건구 씨 허리 부상으로 누워 있다네. 어? 왜? 왜? 뭐 일하다 다쳤지. 자, 요 뭐. 댓글로 왜 다쳤는지 그 이유를 대주시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민간요법이나 뭐 잘 아는 의사. 아니 또 주말에 일요일날 공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주제가 사이코. 내가 겪은 최강의 사이코. 사이코. 넌 누구냐? 누구냐? 사실 근데 저는 진짜 그 인복이 좀 있는 사람이라 네. 사이코를 이렇게 많이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디였을 수도 있어 사실. 맞아. 난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니까 그냥 사이코 짓을 했는데 뭐야? 그냥 안녕?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피해 가야지 웬만하면.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이게 영화에 많이 쓰이지 않냐 소재가? 그쵸. 재밌지. 또. 근데 요즘은 사이코라기보다는 이제 소시오패스? 굉장히 사이코패스, 멀쩡한데. 야, 이 댓글로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 비슷한 거 아니야? 어차피 제 정상은 아닌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만 좀 약간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한번 알아 몰라. 잘 몰라. 나 뭐라고 야 들었는데. 이게 노트북이 생겼어? 이제 검색하면서 설명해줘. 지식이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제? 야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일종.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이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타인을 고려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 그런 건가? 막 피 철철 흘리고 선생님 저 찢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퇴근 시간입니다. 뭐 이런 약간 그치. 타인을 이해 못하는 거 그치. 이런 건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사이코패스는 그리고 타인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 요게 소시오패스래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CEO 그렇죠. 어떤 그치 그룹의 남을 기업의 자기만을 CEO. 앞으로 달려가 약간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네. 그치. 인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야 이거 노트북 하나 있다고 이렇게 유식해지네 우리가. 그럼 그전에는 두리번 하던 사람들이 제 사회 멤버. 사이코패스는 그 사코패스를 검색어를
사이코패스의 뜻. 사코이 사코이. 나왔어 그래도. 사이코패스는 비슷한데 약간 다를걸요. 다르더라고요. 약간 뭐야? 다르고요. 사이코패스는 성격 장애로 도덕적 양심이 결핍. 도덕적 타인의 양심. 감정에 미는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타인을 조종하는 이해 못 거라면, 해주거나 내가 중요한데 얘는 그렇지. 그리고 화를 내네. 그렇지. 그리고 타인을 내 뜻대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약간 조금 더 움직이는 폭력적이고, 사람이네. 그렇죠, 어, 그렇죠, 공격적인. 예. 사실 위험 요소가 훨씬 더 크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양심이 없고 도덕의 결핍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거 그 영화 그 뭐냐? 어떤 영화 저기 미저리? 아니 뭐 이제 이런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이런 소재 많잖아. 이렇게 자기한테 좀 이렇게 그 영화 보니까 이렇게 부딪혔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고 찾아가 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죽이고. 죽이면서 이렇게 그건 되게 사이코지. 무덤덤하게 그러게 왜 그랬어? 뭐 이러고 맞아. 밀가루 살살 영화- 뿌리고 영- 가는 사람 있잖아. 영화 소재로 많이. 그 영화 뭐지? 강철중. 그런가 보다. 맞아. 근데 요즘에 그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그 해리가 나오는 고등학생들 넷플릭스. 막 나는 경쟁하는. 몰라서 있다문도. 나도 안 봤어요. 뭐 안 근데 보긴. 그거 보면 약간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그 아버지도 주인공이?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공공의적. 공공의적이었다. 유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는 뭐야 그럼? 바바리맨은 뭐야? 바바리네는 그냥 미친놈이 그냥 미친놈인가? 변태지 변태. 아니 저기- 걔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머나 막 이런 걸로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그 그거를 미친놈이라는- 뭐라 했는데 그 뭐지 그 성 독착증. 도착 뭐 이런 거 도착증. 뭐 이런 거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하죠. 근데 요즘은 하도 이 매체가 발달되고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접하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바바리맨은 노출증이래요. 노출증. 그러니까 지금은 바바리맨이 뭐 하면 애들이 어머나 막 이렇게 안 하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막 이렇게 대범하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조그만 게 어디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말이야. 애들이 이 바바리맨이라는 단어를 언제 들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학년 때. 그때 들었어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를. 응.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거기가 몰랐어요. 약간 시골이라고 지방이라고. 아니 근데 여고에는 음. 그런 게 있었더라고 진짜. 네, 맞아요. 많았어요. 근데 전 남중 남고를 나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 저는 그 인천 토박인데 네. 뭐 논밭이 있거나 이런 데서 산 건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신포동 동인천 그리고 이제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이 용현동 쪽에 있었어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근데 거기가 번화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골목들이 많았잖아요. 대로보다. 근데 골목골목에 이렇게 바바리맨들이 있었어. 이 활동 주 무대였구만. 그렇지. 이 도시에 많았구만 도시에. 그렇지. 도시엔 많았죠. 그러면 그 바바리맨은 하이 실종으로 아니 그러면 그 바바리맨은 하이실종이죠. 바바리맨끼리 만나가지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나와봐랴. 막 이런. 서로 이제 대결해야지 뭐. 이쪽 여중학교는 서로 들어올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쪽 여중학교는 오지 마.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구역을 나눠. 아니 나는 이거 내가 사이코패스냐 나 소시오냐 잘 봐봐. 나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어머 그런 놈이다 해서 이게 아니라 야 이놈은 집에서 뭔 마음으로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는 나왔나 걸어다닐 때 집에서는 난 얘 하루가 궁금한 거야. 집에서는 이 범행 전후가 그럼 다 뭐 예배를 했어. 어머님, 그럼 집에 갈 때 어머님 버스를 타고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얌전히. 집에 갈 때 이제 조용히 걸어가나 아니면 이렇게 눈빛 이렇게 하고 가나. 집에 와가지고는 조용히 또 호러머니 모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 사람이 욕구불만으로. 어머님. 전에 내가 누룽밥.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응. 그 뉴스에서 그 바바리맨을 잡았어요. 근데 시청 공무원이었어. 아니 그리고 옛날에 맞아. 무슨 야구 선수 되게 유명한 사람도 차에서 혼자 뭐 헛짓거리 하다가 자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잡히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위가 보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치마 이렇게 보면서 음. 걸렸다는 그것도 뉴스. 근데 그 사람 그건 그러니까, 관음증 아닐까요? 관음증.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사실 안 멀쩡한 정신이 안 멀쩡한 건데 나는 그래서 그 행위 때만 얘가 조금 이제 사실상 미친 거지. 그 행위 전후는 야구 선수, 뭐 공무원, 지극히 정상적인 멀쩡히 뭐 사람이잖아요. 시청 오셨습니까? 네 여기 도장 찍어주시고요. 뭐, 멀쩡하잖아 그냥. 근데 심지어 집에서도 모르잖아요. 자기 신랑이 전혀 자기 아들이,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근데 저러는 거래, 그게 이러면서. 스릴 아니야 스릴? 아무도 모를 거야. 막 이러면서 좀 보면 어때? 스릴이. 그렇죠. 스릴이 걔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한 이렇게 1년 만에 들키면 별거 아닌데 한 5년 이상을 내가 이러고 음흉하게 살았다라면은 그게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겪은 최강의 사이코 뭐 이런 거 좀 글 올려주시면 소개도 좀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좀 약간 그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최강의 사이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이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냉동실에 2년을 보관했던 부천에 큰 사건이 있었고 요게 신문 매체에 TV 뉴스에 나왔던 건데 내 주변의 일이라 자기 이거요? 자식을 죽였다고요? 네,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고 이제 재혼을 해서 그 아이한테 이제 개부지 이렇게 사는데 이제 아이의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밝혀졌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잖아요. 엄마니까 엄마가 아이를 뭐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서 그거를 그 냉동실에 뭐 몇 년을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 집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같이 근무하던 그 팀원들이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게 토해지나? 토해지더라고. 그 어저께까지도 멀쩡히 먹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지. 뭐 아이가 그게 뉴스에 엄청 크게 났고 회사에 경찰서가 와서 그 연행해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고 아이가 이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아동 학대를 그 동안에 계속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분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같이 있지 평소에는 않았나. 어땠어요? 평소에는? 평소에도 이렇게 이미 그런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 멀쩡히 회사 생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옆에서 대화도 하고. 그냥 약간 좀 소심하고 그렇게 막 나대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또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그 같은 공간에 다른 팀에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와 이거는 약간 사이코와 소시오패스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는. 학대를 하고 죽임을 하고 그걸 토막을 내고 나서 심지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그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 토막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범행을 좀 더 감추려 하기 위함인가? 그렇죠. 너뭐 맞아요. 맨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요즘에 왜 방송에 보면은 좀 그 저희 신랑 닮은 아저씨 하나 나오는데 법의학과 뭐 심리 분석 닮았다. 누군지 알죠? 닮았다. 누군지 알죠? 닮았다. 머리 하얘가지고 하나 좀 띄워주시오. 용감한 형사들 막 이런 거에 닮았어. 나오시는 분 얘기가 그 토막살인 사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는데 토막을 하는 이유를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게 멀쩡히 나 없어지면 참. 패널들이 이제 그걸 물어본 거야. 범인들이 토막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게 1번이고 그다음에 그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토막을 내는 거는 옮기거나 숨기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고인에 대한 감정이나 뭐 이 불쌍한 느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렇지. 그러니까 시신을 시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돼지고기 잡아먹듯이. 그게 눈이 한번 돌면은 생각해봐. 겁나 해가지고 이걸 쓸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 진짜? 아 진짜 입 다물고 그냥 뭐 이럴까 아니 근데 아니면 나는 울면서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렇게 욕실에서 그 장기간에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아이를 토막을 내서 봉지에 담고 그 와중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점점 무뎌지는 거 아닐까요? 어. 왜냐하면 지 배고픈 건 또 배고픈 거니까. 어? 그러니까 참 자기 새끼를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나도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나는 이거를 약간 이해했어. 왠지 왜? 알아? 왜? 아니 그 작업을 하면서도 자기 오만 가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식욕이 땡겼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솔직히 배가 고플 거 아니냐. 뭐 1시간이 지났든 4시간이 그치. 지났든. 근데 아니 근데 막 피 냄새 막 이런 거 맡으면 그러니까 역겨울 정육점 텐데. 안만 가도 약간 뭐 비린내 좋은 나고. 댓글 있어? 댓글이 지금 막대기님 안녕하세요 오셨는데 최강 사이코 하면 딱 떠오르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아, 네 그렇지만. 키키키키 유비님이 진짜 딱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막대기님이 맞아요. 사람은 죽이게 되면 감추기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하고 계엄하고 아, 이거 감추기 위해 저기네. 별짓을 다 하는 거랑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올라오기 전에 그 누구를 얘기를 하고 올라오긴 했어. 그치? 야 이 새끼야 끌어내란 말이야 이 새끼야. 어? 너 전기 끊을 수 있냐? 어? 어? 아유 흉내. 지난번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이제 막바지지 막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보면 이게 가끔 이제 밥 먹을 때 그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막 살인 사건 나오고 막 이러면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해서 들으면서 밥맛이 떨어져서 딱 채널을 좀 돌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참뭐 사람 아니 근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래요. 나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야 사람. 인면소심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배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 자 그러면 치킨을 안 시키고 굶어야 돼?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그쵸. 잘 봐. 그러면은 치킨 안 시켜 먹었어. 이 사람이 굶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냉장고에서 김치랑 밥하고 꺼내 먹었어. 이것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해놓고로 그렇지. 밥을 차려 먹었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밥을 차려 먹었다 그러면 조금 그 아니 감은 많이 덜하지 언론은 않았을까? 언론은 이미 이제 얘가 나쁜 놈인 그렇지, 거 나쁜 놈이니까. 뭐 이런 거 있어. 심지어는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었다는 소식입니다.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야. 어? 인면소심은 아니, 심지어는 있는 찌개 대표 먹었는데. 둘이 나가서 외식을 했답니다. 맛있는 둘이 거를 외식을 사먹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 나오잖아. 가게. 가게 주인. 돈가스도 시켜 먹었고요. 뭐 그치. 짜장면이야.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뭘 제가요 봤는데요 이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장 검증이 있잖아요. 그쵸. 현장 검증하면 이제 기자들하고 막 따라가잖아. 거기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태연하게 범행을 시연했다. 태연했는지 안 태연했는지 난 모르겠어. 하라니까 뭐 종이칼로 뭐 이렇게 했겠지만 태연하게 무덤덤한 거지. 나는 범인 편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심리가 과연 뭘까? 이미 이게 잔인하지만 이 손 한 번 쓸고 팔 한 번 쓸었으면 이미 자기도 자포자기로 그냥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잘려? 빡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너무 잔인한가? 너무 잘해. 이게 또 한 번에 안 잘린대잖아.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우 아무튼 치가 떨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그런 게 칼로 처음에 내가 보기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과일도로 했겠지. 안 되니까 식칼 들고 오고 안 되니까 아니는 아니고 처음부터 식칼 들고 했을 칼로 것 같아. 했겠지. 아니 안 잘리면 그러면 광에 가서 톱이라도 가져올 거 아니야. 안 그렇지 되면. 그렇지.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서 보관을 하든 버리든 하든 그러니까 이 해야 사람이 되니까. 이런 행위를 한 이후에 잘 완전 범죄를 꿈꿔서 냉장고에 정말 잘 보관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범행할 때는 속도가 는다고. 연장도 뭐가 해야 될지를 알고. 피가 튀니까 막 비닐도 깔고 뭐 그 이렇게 정육점 했다고 하잖아. 저 번쩍이는 옷 앞치마 입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사이코패스 얘기하는데 너무 지금 살인으로 갔다. 살인자로 머더러로 갔다 지금. 경험자처럼 얘기하니. 살인해 보셨어? 나 이러고 나서 내일 갑자기 뉴스에 잡혀가. 뉴스에.
어머 맞네 이 사람. 해봤네, 해봤어. 철컹철컹. 어. 했어. 아니 그럼 까피디님은 그 살인해봤냐고? 아니 죽여봤어? 뭐 아니 이런 거. 최강의 사이코를 만난 적 있으실까요? 와 이게 최강의 서열이라는 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사이코도 있고 최근에 만난 사람도 있고 이 기억의 잔재에 따라 누가 강한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있을까? 많잖아, 형은. 본인이 한 두 개 정도 에피소드 생각해서 오라고 해놓고 본인이 생각을 아니, 여기서 하고 있네. 내가 잠깐 요 고백을 해야 돼. 우리 그 야부리 쇼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 야부리 쇼의 썸네일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렇게 뭐 아기자기한 거를 이게 제가 이제 맞는다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조회수도 그 우리 앞전의 야부리 쇼보다는 다만 진짜 몇십 명이라도 더 봐야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응. 그래서 그 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어깨도 톱으로 썰 거요? 안 되면 썰어야지. 안 되면 썰어야 돼. 막대기님은 그 사이코는 어려서 만나기는 조금 힘들고 나이 들어서 만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사이코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릴 때 만났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반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사이코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 소시오패스. 막 체육복 안 빌려주고 저 구석탱이 가서 혼자 거리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사실 대인관계 전혀 없고 공부는 잘하는데 맞아. 이런 애들은 무슨 저기 저 영어 사전도 뭐 동아 프라임 이런 거 아니고 어서 이상한 혼비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녀 사전을. 이거 안 히트 안 쳤구나. 재미가 높네. 공부 안 해봤구나. 영어 사전 있어요. 혼비라는 상표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옥편. 제가 만난 사이코는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많지 않다. 근데 막 이상한 저 야시시한 사이코 빼고. 야시시한 사이코는 뭐야? 아유 야야. 연애. 야야야야. 연애.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유비 씨는 어릴 때 동물이나 식물 다루는 법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다. 우리 뭐 뉴스나 드라마 보면은 참 우리 반에 그런 놈이 있었어. 개미 있잖아. 개미 죽이기 많이 했지. 개미를 돋보기로 태워 죽이는 놈이 있었어. 잔인하다. 그런 거 많이 했지 않나요? 근데 뭐랴? 나 근데 그건 했다. 나 사이코인가? 발로 밟고 막. 발로 밟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 에이 벌레다 이러는데 나는 이제 잠자리 잡으면 날개 띄고. 나 다 뜯네 이 사람들. 아니 다 뜯어 근데. 날개 띄고 다리 띄고. 날개 2개 띄고 날아다니나 보고. 그렇게 실험. 그리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동물들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나 동물은 근데. 훈육 얘기를 듣고 계속 반복하면 부모들이 긴장한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훈육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나 그거 그 저기 뭐냐 오은영 박사 리포트 있지? 애들 데리고 저기 하는 거. 거기 보면 그럼 애들이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논란되려나? 그 애들이 다 사이코패스야 그럼? 실제로 이제 요즘은 아니 그 얘기 그 방송을 보면은 내가 있잖아. 난 저 새끼 좀 패고 싶어 하는 게 저건 이게 뭐 오은영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좀 조폐야 정신을 차리는 그러면 바로 고쳐지는 것들이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아니 언제까지 뭐 쓰담쓰담하고 그럼 이건 무슨 색깔이야? 뭐 이게 뭐야? 이건 빨강이고 파랑이 이 새끼야 하고 패야 되는 거 아니야? 깃사대기를. 깃방맹이 아니 깃방맹이를.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나마? 많이 맞고 컸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지금 개망난이 됐을지도 몰라 지금. 이 아빠가 손만 올리면 그냥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곤충까지는 이렇게 사람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동물은 동물 특히 뭐 토끼, 고양이, 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빈이 말씀하시기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같은 분들 보면 분들이라 하기도 참 그렇지만 어렸을 때 고양이 토막내거나 강아지 토막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내가 좀 본 거 중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90%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물림이 되는구나. 대물림이 본인 돼서. 떼서 끊어야 돼. 악착같이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닮아가는 거지.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걸로 또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아니 그 오은영 그 이겨지는 리포트 거지. 봐도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애가 따라하고. 그러니까 응, 부모가 문제인 거죠. 아버지가 엄마를 되게 무시하면 애들도 덩달아 무시하고 서열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봤던 그 선의 경쟁에 보면 아버지가 의사고 이제 아버지 밑으로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딸이 아버지랑 비슷한 행동을 해 어렸을 때부터. 행동을 행동을. 그래서 아버지가 아 나 같은 애가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역시 조폐아 정신 차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지 어. 딸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나 그건 봤다. 저기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를 파양한 애들에게 입양해 가지고 죽이는 애들 있잖아요. 아 막 맞아 파묻고 맞아. 마당에요. 뉴스에 나왔어. 전시하듯이 마당에 파묻고. 파묻고. 그게 사이코패스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애들은 좀 그런 애가 커서 사람한테 위험하지, 그런 애. 사람한테 할 가능성이 위험한 있지. 애들이야 그러니까 위험한 애들. 학대받으면 폭력성이 생기고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 중에 대부분 그렇게 이상하게 자란 친구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상을 얻고 밖에- 그랬을까? 밖에서 당한 거를 집에서 그러니까. 푸는 그런 사람들이 좀 지치고 그냥 있었던 것 술 같아.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못 때리고. 안 돼. 집을 동네북 삼아서 음. 그러면 안 돼요. 그 저기 그 부부 결혼 지역 이런 거 보면은 맞아. 소방관인데 아주 그냥 멀쩡한 사람이야. 그 일할 때는 애들도 막 뭐 저 동료들도 막 이것저것 사주고 근데 맞아 챙기고. 집에 오면 그렇게 마누라 귀찮아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보면은 맞아 학대받은 분들이 보면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학대받고 큰 사람 중에 범죄자가 돼서 그 범죄자들 대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학대받고 큰 사람들이 90%가 살인자였더라. 어머. 라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부모가 거울이라는 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양쪽이 다 무자식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공감을 못 해줘 또. 공감을 못 하고 있어. 나는 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그 옛날에 술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고 컸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이제 와이프랑 그 합의를 봤대. 아이를 안 낳기로. 근데 그게 왜 그래도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술 먹고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럴까봐 때릴까봐 애들을.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데 안 낳기로 합의를 봤다고. 근데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는데 안 낳고 살고 있더라고 한 10몇 년 지나서. 뭐 후회하지 나는 않는데? 뭐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뭐 굳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전 뭐 또 나서 또 그렇게 똑같이 할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래서. 옛날에는 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개념들이 조금 잡혀 있어서 야 지금은 애들이 바로 112 눌러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도 엄마가 때려요 하고 그냥 냅다 그냥 신고해.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히틀러? 이틀 히틀러도 약간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독재자. 그쵸 독재자. 독재자들이 대부분 조금 사이코패스의 경향들이 좀 있었고 연산군도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세자도 아버지의 그 학대, 정신적 학대로 죽었나? 뒤주에 그쵸. 죽었죠. 응. 조선시대 옛날 사람 이미 사람들이네. 돌아가셨어요. 어차피 세월이 가서 죽는구나. 나는 뭐 사고사고야. 맞아 뒤주. 네, 뒤주에 들어와서. 어차피 네. 조선왕조 500년이었구나. 네. 참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도 진짜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은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한 집단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이코가 되면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질 못하잖아 우리가 뭐. 그렇지. 그래서 다 보통 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거 뭐 말로 타일러서 그러지 마십시오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어떻게 이제 뭐 약으로 치료가 물론 요즘 이제 정신의학과가 약간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병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또 몸이 아픈 거는 이제 표현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좀 저기 한데 정신이 아픈 거는 주변이나 자기가 자가 진단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키르 씨는 또 내가 겪은 사이코. 저는 이 조금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친해져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감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좀 거리를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가는 편인데 잘 피해가는 편인데 연애를 그렇게 사이코를 만나 사실 여복이 없냐? 여복이? 연애를 그렇게 만나는 애들마다 이렇게 사이코가 걸려가지고 근데 연애는 그렇게 만나면 이미 이제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 짧게 얘기하자면 남의 연애 가스라이팅 당했니? 그렇죠. 아니 이 약간 남의 연애 이상한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얘는 지금 아니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그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게 연애. 호의 아이, 당하는 막대기님 건가 이거 봐. 안 되겠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뭐라고요? 양치를 시켜봐요? 예, 이상한- 이상하면 아, 양치를 시키래. 아. 이 미쳐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야? 막- 이상하면 양치 시키라고. 막대기 뭐야? 이가 상했으니까. 아, 정말. 진짜 뭐야? 나 갈래. 이 형 보컬 형 그 형이야. 그치? 데이트 폭력이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데이트 폭력 같은 걸 좀 당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그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같은 걸 좀 당했어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신경질적인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점차 신경질을 부리면서 신경질만 부리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면 헤어지죠. 근데 사과를 하고 조금 더 신경질을 불렸다가 또 사과를 하고 또 잘해주고 뭐 납작 엎드려 빌고 울고 빌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점점 늪으로 빠져들면서 막 야 그거는 천하의 남봉꾼 같은 놈이 여자한테 하는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당했네. 그러면서 얘는. 점점 걔가 불쌍해지고 걔가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 여자가 불쌍해지고 어쩜 저럴까 이러면서 불쌍해지고 아니 뭐 돼지기 맞고 아침에 무슨 국 끓여줬어? 막 그거네. 헤어지려고 뭐 다리를 붙잡고 음. 막 그 에피소드 몇 개가 생각나는데 이 명동 한복판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영화 찍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는 뭔 일로? 어? 대사가 뭐였어? 아니 소리 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사실 그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소소해서 기억도 안 나. 어쨌든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사람 많은 데서 야 뭐라고 했잖아 막 그거 너가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못 견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서 그거를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그걸 달래줘야겠다고 하고 달래주잖아. 그럼 씩 웃어. 어머.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무섭다. 그 표정이 보여 살짝. 사이코 맞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얘가 얘가 당황해서라도 나를 달래주겠지. 그 애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죠? 달래주겠지. 창피함이고 뭐고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려야겠다. 여기 길거리니까 뭐 홍대 뭐 이런 데서 모른 척하고 가버려야겠다. 그러면 이 과격하게 내 뒷머리채를 팍 잡는 거지. 못 도망가게.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난 거야? 못 도망가게. 아니, 그러면 뭐, 뒷머리채를 잡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수치심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기잖아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호의호의한 사람이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그게 너무 쪽팔리고 수치심. 아니 너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 연애 중에 그런 것들. 큰 소리 안 질렀어 그럼? 보통 봐봐 둘이 막 근데 거기서 나도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왜냐 창피하니까. 봐봐 너무 지를 수가 없대. 이게 이미 나 같았으면 안 나? 막 이렇게 하지. 아니 왜 봐봐라. 둘이 야막 지금 아까 갑자기 나를 이렇게 확 이걸 땡긴다는 아니 얘기는 어서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 도망가고 싶은 나를 거야. 뭘로 거기서. 봤단 얘기야. 이게 동등하게 안 봤단 얘기야 사실은. 그럼 땡기면 보통 사람들 나도 이제 빡치면 에이씨 왜 잡아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너는 형 길거리에서 그 당하면 쉽게 안 나온다. 얼른 이거 얼른 하고 근데 얼른 도망가고 싶어. 심지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런 그치, 거죠. 술 먹 이제 막 그런 거를 사이코 맞아. 인정. 그런 거를 몇 번 당하면 근데 열쇠고리네 딱 그런 열쇠고리를 거를 몇 봤네. 번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창피한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제 기분을 좀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거야. 가스라이팅 맞네.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 식당에 가면 이렇게 딱 하면 내가 걔 손을 이 물티슈로 닦아주고 있어. 어머. 물수건으로 계속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어. 들어봐야겠다. 이 약간 내가 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아니 그거를- 그럼 자자. 너가 물수건으로 손을 머리가 왜 닦아주잖아. 어? 그럼 걔는 그 닦는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겠지.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 하고 그냥 있어? 식당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이렇게 딱 손 닦고 아 아파트. 그다음에 이 만화책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내가 과자 하나씩 먹여주고 있고 내가 어머. 이렇게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직 안 씹었어. 아직 안 삼켰어. 그러면 다 삼킬 아니, 근데 타이밍에. 그왜그 삼킬 타이밍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PD 수첩 옛날에 이런 거 보면 막 무슨 염전 노예 뭐 이런 거 보면 가스라이팅 그쵸, 그거는. 당한 게 저게 저렇게 시킨다고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좀 장애가 있거나 오도가도 못하거나 뭐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다는데 않다니까. 그렇지 않아. 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뭘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그 사람이 감금하는 게 무서워서 이미 그 사람한테 이제 질려버려서 막 이래서 그 사람한테 조심하게 된다니까. 나 그거 약간 이해가 돼.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야 계속 얘기해봐. 그래 손 닦아줬어. 과자 먹여주고. 이제 막 그런 거가 전 이제 엔딩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냐 결국은 이제 좋게 헤어져야겠다. 이 아름다운 이별로 헤어져야지. 싸우고 헤어지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너랑 헤어질까 뭐 이렇게 하면 나 불질릴까봐 그러지. 어. 잠깐만. 그러니까 곱게 안 갈 거라는 생각에. 아니 그 얘기를 했어. 너 잘 때 너희 집 와서 나 불질르고 가버릴 거라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사실 생각해 보니까. 쫄았어. 혼자 사는데. 쫄았어. 혼자 사는 우리 집 1층인데 혼자 사는데. 내 거 컴퓨터도 아니 있고. 1층 창문 열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불고 내 마이크도 있고. 나 자는데 이불도 있고. 문 열어가지고 이사를 가야지 이사를. 불질르고 몰래.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몰래 이사를 또 가야지. 이사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래 이걸 어떻게 하지? 빨리 좋게 헤어져야겠다. 근데 좋게 헤어진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경찰 불러서 헤어졌는데 10일 거니까 그때도 아직도 떨리는데. 아직도 그 떨려. 공포가 있어 몸에. 지금- 남아 있는 거야. 남아 있는. 지금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결국은 112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여자친구가요. 그랬더니 112가 그런 경험이 되게 많나 봐. 왜요? 여자친구가 행패부려요? 바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 추적을 할까? 주소를 말할 수 있어요? 주소 말할 수 있긴 한데요. 위치도 지금 찍히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그거 그 통화할 때 그 여자친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바로 옆에 있었어? 아니면? 내 방에서 내 뒤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러면 너 뒤통수 때리면 어떡해? 어? 너 뒤통수 막 땡기면 어떡해? 아니 옆에 이렇게 보고 있었지 일단은. 시비 계속 안 가니까. 약간 저기 휴직인가 보다. 정화됐을 때인가 보다. 그랬더니 만나도 걔는 참. 근데 우리가 만나도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 옆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엄청 가까워 경찰서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가까운 거를 아니까 얘도 그 경찰이 오기까지는 좀 쫄렸나 봐. 그래서 나한테 야 경찰 불렀냐? 나한테 이러더라고. 야 경찰 불렀어? 나한테 그래 불렀다. 내가 그러니까 아유 씨발 찌질한 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왜 경찰 불렀다는데 왜 내가 찌질한 놈이야? 경찰 불렀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주먹을 올리더니 막 나를 때릴 것처럼 이러고 하는 거야. 간다 가. 내가 잘 살아라. 경찰 오기 전에. 뭐 약간 남자 같지 않아? 간다. 잘 살아라 찌질한 놈. 이러면서 가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경찰은 무서운 거야 걔가. 왜냐면 뭐 지 부모님한테도 뭐 연락하고 이럴 거 아니야 만약에 끌려가면. 그래도 가대? 가고는 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아니 그러면 간 다음에 경찰이 와서 그냥 사건 전결된 거네? 신고 그치? 전결? 와서는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조금 더 뭐 여기 이쪽 야 중간에 순찰 돌 테니까 또 다시 오면 중간에 내가 어차피 넌 이어갈 거지만 내가 한마디 하자면 그런 거야.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야. 너가 자꾸 져주고 나약해지니까
얘가 올라 쓴 거지. 그럼. 그런 경 진짜 그런 경찰에서 내가 뭐요 씨발 막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쫄려서 간 거야. 강한 사람한테 만약에 너가 뭐 야 내가 아는 형이 오기로 했다고 해서 내가 만약 가서 나도 싸움을 못해 만약에 그러더라도 뭐야 이씨 막 이러면 갈 사람이야. 그런 거야. 사람이 약한 거야. 한없이 얘기해봐. 뭐 본인이 다 알기로 얘기해봐야. 아니 나 근데 그 후로 뜨문뜨문이래잖아. 아기 봤어 이거 찌질이? 뜨문뜨문이래. 얘기해봐.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끝난 거지. 그게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보통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사람이.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자리 잡으면 자리 공포로 마음의 자리 잡으면 자리가 잡으니까 떼내기가 어려워. 들어 좀. 떼내기가 어렵고 뭐 칼도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칼을 던져? 칼을 이렇게 던지는데 잘못하면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장난 꾸러기야. 그러니까 너 근데 움츠리는 재미야.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너한테 던진 게 아니라 겁먹겠지. 제가 이런 거지. 겁을 먹겠지. 아. 그래서 이 칼을 숨기기도 하고. 와.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엄마가 뭐 야무리쇼까지 챙겨보겠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니 그래서 근데 아직 우리 엄마가 전화 오면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잘해 또. 그렇지. 우리 그건 엄마한테- 자기 우리 엄마한테 역할이니까. 통화 잘하고 막. 그래서 중간중간 전화가 왔어? 잘 지내냐 이 새끼야 막 이러게? 잘 지내니? 어. 뭐한 번씩 오지 막. 어. 그때 오빠 내가 미안했어 뭐 한 번씩 하고 또. 아, 또라이. 술 마시고. 모르겠어 그거야. 아, 그렇지. 아무튼 그리고 그냥 끝이야? 어제 뭐 그래 사들어갔어. 나도 나중에 이제 뭐 인천으로 이사 오고 또 이제 뭐 이런 사람이 스무스하게 이상한 된 문자도 보내고 그럴 텐데 막 괜히 심심해서. 그러니까. 왜 장난감이었거든. 거지. 또 그런 장난감 찾겠지 또. 그렇겠지. 또 찾았겠지. 그러니까 막대기님이 그 상대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참 근데 힘들었겠다. 아 그래서 진짜 알면서 아니 그럼 몇 년이나 만난 거야? 거의 4년 넘게 만난 것 같아요. 4년 5년 가까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어. 그러니까요. 5년 동안 정말 지겨웠고 진짜 아니 뭐 힘들었어. 사이코패스 일러 바치는 것보다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당하고 산 거 이렇게 하소연방이 돼 버렸네. 데이트 폭력이 돼버리네. 데이트 폭력. 근데 사이코패스 약간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소시오패스랑. 근데 그게 처음에 몰랐다는 거야? 그쵸. 몰랐지. 동네형 찌질이. 아니 근데 나 아까 여기 그 화면을 봤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나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 키라 얼굴을 진짜 막 이렇게 한심하게 본 거 아니야 설마? 너무 심각하게 막 입술같이 막 뜯어가면서 보고 있더라고. 아들이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니까. 아,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되지. 아니 엄마는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근데 몰라. 얘기를 안 하면 모르지.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지. 아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구만. 또 살면서 어떤 사람 성규형은 또 꽤 있잖아요. 그래도 나? 이용 당하고 나? 나한테 사이코패스? 말한 것만 해도 꽤 있는데 누구가 있을까? 뭐 저기 백 선생 얘기를 해야 되나? 이름을 까면 그러니까 이름은 뭐 두 글자만 까면 되는 거고 뭐. 그치 그 사람도 나도 그럼 당했네. 어머 나는 당했다고 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얘 얘기할 게 아니 나도 당하고 산 게 있다. 진짜 여자한테? 내가 아니 그 여자는 나보다 한 20살이 많으니까 당한 건 아니고 내가 지금은 몇 살이냐 하여튼 그 한 15년 전에 지금은 이제 뭐 밴드하고 뭐 행사 쪽이라는데 그때는 이제 음반 제작 비슷한 일을 했어요. 이제 막 동네 사람 기념 녹음도 해주고 2만 원, 3만 원 받고 트로트 가수 뭐 행사용 MR 제작해달라면 해주고 이제 이제 소규모 녹음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배터리가 있다. 어머 나 무서워. 나 이 사람 얘기하니까 배터리가 나가. 나한테 저주 퍼붓는 거 아니야? 진짜? 봐. 빠따빠따 된 거야? 자, 내 얘기 이어나갈게요. 그때 내가 이제 꿈이 뭐였냐면 한창 뭐 장윤정, 뭐 홍진영 나고 뭐 제2의 장윤정을 찾아라 막 그런 게 유행이었어. 박현빈 막 나올 때야. 그래서 트로트 가수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요거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헤비한 분이야. 몸집이 헤비한 분인데
그 자기 친 동생이 그러니까 여자야. 가수. 가수인데 우리나라 그 디바였어. 뭐 하여튼 뭐 그대는 민혜경. 응. 마이크 껐으니 다행이다. 얘는. 그럼 다 들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인간극장에 나온 거야 이분이. 약간 저 동생에 좀 묻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래로 이제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 그런 게 되게 아름답게 비춰준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무슨 저기 월드 이벤트 TV라고 가요 방송 찍는 데를 갔어요. 이거 짧게 얘기할까? 아니요,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 그게 처음 본 인상이야.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장하은이라는 가수를 내가 그때 제작을 했었어. 트로트. 뭐 타이틀곡이 단물 쪽이라고. 단물 쪽.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불러보자면 싼티. 단물주. 단물 쪽. 단물만 쪽 빨아버리고 내 가슴 온통 만들고 뭐 광박에 비박에 몰린 쪽파 뭐지 나 고속도로에서 들어본 것 같아. 이대로 당할 줄 아냐 내가 만만하더냐 잘 살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최초에 막 독설려 가서 트로트 이걸로 내가 약간 밀었었거든. 근데 얘도 이제 방송에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데를 찾아간 거야. 이 사람도 알 겸 해서 홍보시키려고.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후더분하고 좋았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그날 알아봤어야 되는 게 간과한 게 뭐냐면 그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암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뭐 한 과장이구나. 어머, 한 과장 내 CD.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에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지금 똑바로 다 이런 거야. 이런 얼굴이 돌더니 내 시대. 막 이렇게 아니 그거 막 이러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이 사람 이중이다 이랬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하고 넘긴 게 너무 미안하다 나 이 사람한테.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라이브 카페를 차렸어요. 7080. 아니 우리 음향 좀 해줄 수 있나 뭐 나는 또 내 오지랖에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계속해. 수소문 해가지고 어디서 뭐 이렇게 맞춰서 진짜 막 남들은 몇백에 할 거를 막 한 5분의 1 가격에 해줬어. 나름대로 이제 여기는 요 정도 소리만 나오면 된다. 뭐 저 반주기 키고 하니까. 싸게. 근데 그게 엄청난 내 인생의 과오인 게 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성규야 큰일 났다. 너 빨리 좀 와봐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지 음악이 안 나와서 지금 가게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막 이분 장사 잘 되게 해줘야지. 내가 나 때문에 차를 끌고 갔어. 갔는데 잘 놀고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잘 돼.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안 나는데 이거 누르니까 되더라. 아니 그런 식으로 내가 오히려 내가 몇 푼 보태가지고 만들어준 시스템이야. 내가 뭐 거기서 뭐 10,000원, 20,000원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마스터가 하나 온 거야. 훗날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그 마스터가 오브리빵 같은 거야. 이게 믹서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JBL인데 이게 좀 이상한 거 같고 뭐 그렇게 이게 툭툭거리니까는 내가 괜히 뭐 무슨 약간 쫄리고 미안해지는 거야. 난 나름대로 진짜 오지랖 일치건물에서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얼굴 돌변해. 야 이거 이게 장비 시스템 싹 바꿔야 된다 이거 별로래.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탈출했냐면 내 잠수를 탔어요 그냥. 그 방법밖에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전화 통화를 저 이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런 말도 하기가 무서운 거 아니면 너 이놈의 새끼 막 이럴까봐. 뭐야 이 쫄보들을 만나 진짜. 아니 아예 나 하나 더 토해줄게. 더워. 요분에 또 그 오빠가 계셔요. 목사님이셔.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 또 매니저계 또 약간 한 획을 그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하를 키웠다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부하를 키웠다고? 아니 뭐 하여튼 그 한 시절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아. 내가 여기에도 노예를 당합니다. 못 살겠다. 어느 날 뭐 산청에 뭐 산나물 축제를 가야 되는데 너 스타렉스 좀 쓰자. 예 하고선 그 가는데 산청으로 안 가고 강원도로 가는 거야. 강원도 가더니 뭐 했는지 알아요? 누구네 지인 그 전원주택 찍는 데 가가지고
잘 짓네 하고 거기서 밥 한 끼 먹었어. 그리고 산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적인 용무에 내가 그렇게 갔다가 꼭 간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얼마나 찐따는 줄 알아? 야 그래도 기름값은 줘야지.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놓고선 진짜 그 왕복 기름보다 덜 되는 거를 그냥 미안해서 내가 그것만 주유하고 그 돈만 몇 푼 받았어. 몇만 원. 아이고야. 톨비는 내 돈으로 냈고.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금? 그리고 내가 그러고 집에 그러면 다 내려주고 그 오빠는 또 합정동 살아요. 또 합정동 내려드리고 연수동 내려드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오는데 혼자 차에서 망감이 막혀. 그때가 내가 이제 이제는 그만해. 왜냐면 내가 또 내 후배가 또 행사 대행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누나한테 뭐 30만 원인데 하실래요? 50만 원인데 80만 원인데 이런 거 내가 이제 막 연결을 해줬거든. 또 무대 가면 또 잘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생각이 든 거지. 내 이 오지랖의 끝은 내야 된다. 난 이러면 안 된다.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근데 내 이 조수석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산나물 축제에서 받은 산나물 한 봉지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야, 이 나물 하나가 오늘의 나의 대가인가? 대가. 나의 이 수고비가 이 나물 한 봉지였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를 또 나물을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아유. 반찬에서 그 나물을 먹으면서 씁쓸해. 기분이 아주 엇같더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거야. 그러고 나서 잠수를 탔어 내가.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어. 근데 내 후배 행사하는 얘가 나한테 상의 없이 이 언니를 또 섭외를 한 거야. 그 저기 강서구 로데오 거리에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하는데 내가 또 심사위원으로 가게 된 거야. 빼도 박도 못 하잖아. 만났어. 그래서 내가 만나면 어떡하지? 만날 텐데. 심사위원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결국은 저 무대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이 마주쳤잖아. 마주쳤는데 어땠는지 알아? 나 또 가스라이팅. 먼저 벌떡 일어서서 아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또 이런 거 진짜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쌩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했는데 뭐라는 줄 알아? 이게 정상인 사람이면 아유 이 녀석아 잘 있었니? 이러면 좋겠는데 너 누나 쌩까고 너 이래가지고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그냥 너 내 전화도 안 받고 이거야? 응?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어쨌든 그날 이후로 또 볼 일은 없었는데 내 다음 노예까지는 내가 누군지는 알더라고. 계속 이용당한 사람. 내가 아는 정한이가 거기 오브리 가서 또 노예됐더라고. 내가 그래? 경고를 했거든. 형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더니만 나중에 형 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오빠가 여기도 뭐라고 할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나 근데 내가 착한 오지랖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조금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냥 무조건 근데 요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선의로 보지 않고 이용 대상의 가치로 본다는 거죠. 그 사람 그런 그게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죠 사실. 이용하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야 내가 뭐 30분 40분 얘기한 건 아니지. 네네. 아니야. 흥분했어. 뭐 근데 직장 생활하면은 꼭 직장 상사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약간 나는 그 한 직장에 이제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 콜센터에서 이제 상담원으로 일을 하다가 관리직으로 가서 상담원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럼 그때 한번 재연 좀 해봐요. 콜센터. 안녕하십니까 현대카드 홍민주 팀장입니다. 웃음소리에서 망했다 지금. 다 좋았는데 웃음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말씀 그랬구나.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네, 불편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돈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막 사이코패스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상담하다가 많지. 뭐야 막 욕도 하고 막. 나는 내 창자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철쭉길에 깔려서 줄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민원인이 욕을 그렇게. 너 누구야? 능글능글한 사람도 있었겠다. 능글능글한 사람도 있고 몇 살이야?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전화해서 막 헤객거리는 사람도 있고. 있지. 뭐 할 거야? 전화해서 뭐 하는 거냐?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떽떽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주면 돼. 풀릴 때까지. 근데 오히려 이제 뭐 변호사, 검사, 의사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배웠다는 분들, 그 다음에 30대 이제 초반에서 이제 40대, 고 30대들이 그냥 어설프게 알잖아요. 인생도 법도 뭐 이런 이게 살아온 세월이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 나이잖아. 요런 애들이 좀 까다로워. 민원인 대처하기가.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들이대는 이제 변호사 검사님들 막 법리를 막 얘기를 해. 내가 알아듣나? 모르지.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쫄려가는 이론으로 쫄리는 맛이 있겠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법이니까. 근데 이제 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 이렇게 법 많이 알아 이거잖아. 어유 그럼요. 고객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뭐 이렇게 약간 축혀주면 또 그런 분들은 또 가라앉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이제 직장 상사. 약간 개미지옥이야. 이 상담사 관리하는 이 관리직들이 위에서 쪼여, 밑에서 쪼여. 상담사들한테 쪼여. 또 이제 관리 위에 이제 나가는 이제 마케팅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는 부서라서 그 실적이 안 나면 또 위에서 또 쪼여.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몰라. 영업보다 공감을 못 해준다. 미안하다 또. 그런 거 영업하신 있잖아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치, 그게 그런 있는데 걸 몰라. 이제 상담사들은 고객 때문에 힘들어서 나한테 뭐 실적을 못 내주면 또 그거 나는 그 사람들이 실적에 내게 또 관리를 해서 위에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한 10명에서 12명 관리하면 딱 좋아요. 근데 여기 개미지옥이야. 좀 일을 잘한다 그러면 막 18명, 20명, 24명까지도 줘요. 관리하라고. 관리제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덜 뽑는 거지. 그러면서 그만도 못 두게 해. 한 달만 더 해줘, 2달만 더 해줘.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일을. 아니 어떻게 괴롭혔냐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은 12명. 자기가 이제 일은 잘해. 근데 자기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일을 잘하니까 18명, 20명. 그거 다 여자들끼리 세상이지. 그거 봐. 여자들이 심해. 그러니까 편애하는 사람 따로 두고 나머지는 은근히 그냥 무시하면서 약간 일은 일대로 주고 뭐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적 부서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밀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지. 예를 들면 뭐 부서를 1등 팀 뭐 정예부대 8명. 그다음에 뭐 제일 못하는 애들 18명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18명 인원도 많은데 못하니까 해야 될 일도 더 많지. 그런 것들. 공감 좀 잘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네, 직장 생활들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데이터 밀어준다고 대충 이해는 가겠지만 이게 와닿진 않아요 사실. 이쯤에서 스트레스 날리기 노래 한 곡 신청하신대요. 반주 내가 입으로 반주해줄게. 똥똥똥. 근데 지금 다들 노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맞죠? 사이코한테 당한 그 추억이 나오는데 뭔 노래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참 이 직장생활 안 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려니까 힘드네. 공감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했어. 난 해주고 공감해주고 싶다라는 얘기. 근데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직장생활 하셨다. 자 여기 공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아시고 공감 못하겠다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참 그런 게 있지. 근데 그 콜센터는 사이코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이제 우리는 이제 나가는 쪽이고. 이게 우리가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이제 카드 발급이나 뭐 대출 상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는 거는 인바운드라고 하고 나가는 거를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콜센터 명칭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대출을 받게 하고 카드론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발급을 해주고 뭐 이런 거 교체해주고 카드 교체해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받는 거는 이미 화난 상태에서 들어오잖아 전화를. 이미 이제 컴플레인을 걸려고 나 화났어. 작정하고 작정하고 전화를 하는 건데 우린 그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건단 말이야.
그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바빠 죽게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지 편하게 누워 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부부 싸움을 했네. 그러면 이제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는 거지. 막 그런 식인 거지. 아 이것도 공감이 안 되는구나. 뭐 부부싸움. 그러면 이거는 공감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원 안될 것 같다 근데. 내가 그 줄넘기 넘은 그 얘기를 해줄게요. 이 줄넘기 넘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 맞아요. 기억하세요? 농협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진상 떨던 그 상담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국민카드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이 카드 저 카드 그냥. 국민카드 업무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상담원이었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근데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때 서비스가 뭐였냐면 900원 내면 개인정보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연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 신용정보가 어디서 이제 조회가 됐다. 그럼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게 900원짜리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팔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고객이 너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때 개인정보가 한참 저기였으니까. 네가 왜 900원으로 내 신용정보를 뭔데 보호를 해주냐. 국민카드가 맞냐. 그러더니 이제 전라도 분이었는데 갑자기 쌍욕을 하더니 나한테 너는 욕할 가치도 없고 너의 창자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줄넘기를 넘을 거고 뭐 철두개 깔아가지고 뭐 뭘 해먹어버리고 막 잘근잘근 씹어 그러면. 막 그런데 나는 이제 그때 상담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겁나고 무서웠겠어. 근데 그 아저씨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눈물이 났어. 뭐라고? 니네 엄마 아빠가 너 그런 거 하라고 미역국 끓여 먹고 너 그렇게 키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 엄청 울었어 진짜. 날카게 굴었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갔어야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갑자기 같이 일하던 상담원들이 일하다 말고 다 똑딱또닥 또닥또닥.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뭐지 대화역 일산의 대화역에 와서 무릎 꿇으라는 고객도 있었어요. 응? 대화역에 와서. 왜?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실제로. 그 당시에 현피 신청이네 현피 신청. 불안전 판매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걸 직원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관리자가 된 거지. 아. 이제 제가 이제 현대카드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관리자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월 900원으로 신용정보 지킴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900원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고객이 돈 들어가요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월 900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걸 이제 가입을 한 거지. 그런데 뭐가 계속 900원씩 나와. 용지를 보니까 그걸 1년 반을 냈네. 열받은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녹취 들어봐야겠다. 근데 녹취를 내가 딱 들었는데 고객한테 들려주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들어보고 나가거든. 네. 월 900원으로 이렇게 한 거야. 900원이 아니라 월 900원으로 이렇게 한 거야. 뭐 얼버무린 거야. 그러니까 고객은 잘못 들었다고. 근데 그거를 들려주기에는 저기한테 이제 듣겠다고 하니까 안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새로 하나 들려줬는데 만들어야지. 안 돼.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니네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 발음이 뭉개져서 자기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 아. 그리고 이게 900원이 나가는지를 인지를 시키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죄송하다고 뭐 소리 발휘되게 막 빌었지. 빌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일산 대화 근처에서 사니까 대화역 광장에서 나보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거야. 그 상담원이랑 같이 와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민원인이 그런 요구를 해서 나가게 되면 가요? 가요. 실제로 가야 돼? 가야 돼요. 뭐야?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게 있어. 체험엔 그 리무진 해주고 경원 2명.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에이 그깟게 뭔 소용이야. 나가는 거 자체가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싹 하고 이제 10시에 출발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얘기는 했지.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거지 대화역의 모든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만 사과를 하겠다. 나는 절대로 대화역 광장에서 무릎 꿇고는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한테 와서 사과를 하라는 거지. 근데 출발할 때 연락을 드리겠다. 근데 너가 전화를 만약 안 받으면 우리가 허탕 칠 수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너 꼭 전화를 10시에 받아. 그 10시에 전화를 딱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 안 그런 그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감정 노동이. 그 회사에서 따로 그런 뭐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렇게 건 없지. 노고동을 왜 가면? 줘? 아니, 안 주지. 그냥 월급 주는 거지. 월급.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콜센터에 들어와서 뭐 아까 막 헥헥 때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이다 변태고, 생각하고 변태고. 그냥 우리 몸 아프듯이 그냥 정신이 아픈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업무를 했던 것 같아.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재미없는 얘기. 아니 아까부터 하나는 건져야지 아이씨, 안 계속 되네.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다 안 나오네. 대화가 머시기 막 잘리고 있대요. 이름을 적어놓고. 이러다 나 존다 아주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먹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뭐 아무튼 뭐 요즘에 뭐 사이코든 뭐 소시오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혹시 사이코패스나 뭐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야 이걸 사이코라고 해야 되나? 음악이라.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응? 아니요 여기 내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외골 수도 있을 수 있고 또라이들 많죠, 또라이들 그냥.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그 자기만의 세계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 행사를 가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인프를 가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갈까 이걸 가져갈까. 근데 솔직히 그냥 내가 보기엔 차이는 없어. 차이는 없는데 그냥 이 작은 차이 가지고도 생각이 많은 애들. 아 이거는 뭐가 진 공간이라 뭐가 안 좋고. 아니 그냥 여기서 틀고 생돈 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은근히 다 사이코 아니에요? 그런 사이코 있어. 이펙터를 챙겨 올 수도 있고 그죠? 소리 그쵸. 변태. 근데 이펙터 이렇게 챙겨서 선 탁탁해서 한 뭐 진짜 2, 3분 만에 세팅이 끝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이펙터를 이렇게 갖고 오고 헤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펙터를 리턴으로 연결하고 다시 받아서 여기다 인풋으로 넣고 혼자 막 도시 건설을 하는 애들도 있어. 그렇게 해갖고 막 그- 코드 틀리고. 주렁주렁 무슨 중환자실이야 이거는. 중환자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사실 좀 병이라고 봐. 그럴 수 이게 있겠다. 결과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거든. 그래놓고 소리가 안 나 또. 안 나면 이게 왜 안 나니고 막 성질을 내는데 결국은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된 거야 막. 그렇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을 뭐 하나 잘못 연결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경우들이 많죠. 이게 어느 팀이 있다. 그럼 뭐 A라는 팀에서 A팀 단독 콘서트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그치. 그 여러 팀 나오는 데서 잠깐 하고 빠질 건데 그 모양을 만들면 다음 팀도 개고생을 해요 또. 그렇지. 왜냐면 또 그거 철거하고 뭐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자꾸 기타 가지고 그러는 것 같다. 기타가 제일 많으니까 연주하면 한 곡 끝나고 나잖아. 그러니까 싱어가 이렇게 멘트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팀이고 하면은 자꾸 막 튜닝을 하거나 중중중중 계속 멘트 하는데 부산하게. 부산에 맞아. 자꾸 쳐다보게 돼. 부잡시러, 부잡시러. 자, 한 곡이 끝났어. 뭐 하나 했더니 또 똥 누는 자세로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자꾸 톤을 만져. 껐다 키고. 여기 막대기님이 껐다 그러다 켜고. 헤매고. 그럼 막 또 그래. 그래서 그 솔직한 진짜 만약 내가 싱하면 야 뭐해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싶은데. 그리고 앰프 게인 또 만지고 막. 막 실컷 해놨는데 또 막 만지고 리허설 괜히 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리허설 왜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공연이 끝났어. 끝나고 뒤풀이 할 때 꼭 이놈이 승질을 내요. 또 망했다라는 정도. 딴 애들 다 재밌게 호응 좋았으면 된 거야 사실 그날은. 그치. 근데 아 망했어. 잘하고 못하고는 관객이. 망해서 야팀 깨고 뭐 개소리를 막 하거나. 좀 그래요 난 사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자기 잘못은 없어. 다 없어. 앰프 탓이고 야 공연장 거기 탓이고. 뭐가 안 빠졌다 뭐. 자기 잘못을 인정해. 안 빠지고 잘 빠지고가 어디 있어? 맞아요. 뭐 우드스탁이야? 그렇잖아. 얼마나 덜 빠졌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것도 은근히 음악 사이코들의 유형 중 하나가 불만이 많고 되게 막 불안하게 자꾸 뭔가 행위를 계속하고 하고 있다든가 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남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남의 플레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꾸. 그렇지. 쳐다보게 되고 맞아. 그런 사이코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뭐 본인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뭐 그거야 스튜디오나 본인의 소리는 합주할 때 이미 찾아왔어야 정상이고 리허설 때 끝내야 정상이야. 그렇지. 뭘 찾아 또 찾아. 아니 마지막 곡에도 찾아 얘는. 조금 이거는 조금 번외 얘기인데 이거 뭐 사이코다 뭐 예민하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한 팀당 기본 30분을 드려요. 근데 30분 그쵸. 안에 못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 톤이 안 잡혀서. 음. 그러면 충분히 나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시키는 게 앞에 모니터 체크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 사운드가 잡혀야 밖에도 잘 나오는데 그냥 모니터 체크 하나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사운드 잡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리허설 할 때 모니터 얘기 한마디 없다가 방송 나가고 있는데 모니터 올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가요톱 10에 생방송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모니터 올려주세요 할 거야?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그거는 뭐 공연자의 어떤 그 자세. 음. 조금 내가 부족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날은. 어쩔 수 없어. 체크가 그날은 안 된 거야. 그 가야 그날은 되는데 뭐. 다 하길 잘해야지. 그게 다음에. 또 무대에서 그 소양이야 소양. 응? 그럼요. 아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이크에 대고 오늘 사운드가 너무 좀 이상해서요. 맞아. 아니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음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 막 쪼개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차라리 모니터 올려주세요는 낫지. 응. 귀엽기라도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또는 오신 손님들한테 대놓고 공연장을 까거나 아니면 그 무대를 까는 행동이잖아. 맞아요. 근데 무대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대를 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런 건 안 네. 해야지. 본인들 입으로는 무대가 소중하다, 무대가 있어야 우리가 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무대를 까고 다녀. 보통 그런 성향들이 또 사실 뭐 어디 가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못 버려. 환영을 못 받아. 그럼 또. 근데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오는 팀들이 있어요, 노크에. 오랜만에 제가 막 1년 만에 부른 팀들, 뭐 7, 8개월 만에 한번 부른 팀들, 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와서 하나같이 뭐가 달라졌대. 근데 달라진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클럽들이 조그맣잖아. 근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익숙해진 거야. 그러다가 오랜만에 1년 만에 이제 노크를 왔는데 무대가 넓고 막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바뀐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모니터 스피커가 많어 진짜 몇 개? 6개야. 앞에만 6개죠. 그래도 이게 모자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야. 특히 이제 보컬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일화가 있는데 사실 노크를 내가 처음에 얘를 이제 개업을 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털고 대출 받아서 이제 노크를 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모니터가 가운데 게 요거 양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였는데 요게 와트수가 조금 작아. 보컬들한테는. 에이 자기 뭘 자꾸 문제 없어. 문제는 없어. 하도 안 들린다. 귀 찢어져요. 귀 찢어져. 코로나 때 맨날 9시에 여기 문 닫으라 그러고 10시에 문 닫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3시간 4시간 장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2차 집이니까 누가 밥 먹고 오지.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1년 넘게 또 회사를 또 꾸역꾸역 다녔단 말이에요, 낮에. 근데 코로나 이제 종식이 되면서 내가 이제 그만뒀어. 그 퇴직금을 받아서 또 얘를 샀네? 그래서 얘가 참 슬픈 모니터예요, 여러분. 모니터 약하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눈물 젖은 모니터야. 눈물 젖은 빵도 아니고 눈물 젖은 모니터. 맞아요. 참. 근데 그 보컬이 모니터가 안 되면 사실은 양 옆에 사운드가 조금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앰프 소리를 너무 근데 키웠던 이걸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귀 높이가 다르니까. 높여달라 낮춰달라 하는 그 주체가 정말로 막귀를 가졌을 수도 있고 정말 명품귀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장단에 맞춰서 다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키르 씨가
여기서 공연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안 해. 토요일 날 홍보 한번 해주세요. 우리 리빙스톤 데이즈가 돌아온 내일 모레 토요일에 7시에 공연을 합니다. 첫 번째 순서니까요, 여러분. 네, 첫 번째로 5시에 밥 먹고 오시면 돼요. 어디서? 네, 월미도에서. 왜냐하면 월미도에서 제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월미도에서 두 분이 네. 공연을 해요. 우천시 취소. 우천시 네, 우천 비가 온다는 비 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그 시간대에 비가 오면은 취소 예정인데 저기 우천시가 어디예요? 우천시는 네, 어디시? 하늘시예요, 하늘시. 우천시는 아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은 취소되긴 하는데 3시부터 공연이 있으니까요. 3시에 월미도 학공연장 맞아요? 아니에요. 네, 갈매기 공연장. 갈매기 홀. 갈매기 가운데. 공연장 그 가운데 중앙에 있거든요. 두 번째 팀 하시죠? 그런가요? 첫 번째가 접니다. 그래서 3시에 오시면 우리 카피dim님 팀이랑 저희 유니지랑 이제 3시에 오셔서 월미도에서 바닷바람도 좀 쐬시고 식사를 저기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먹으면 되겠다. 먹고 맞아요. 택시 타고 제물포 오셔서 우리 리빙스톤 데이즈 공연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인천 그 투어가 되는 거지. 아 맞네. 처음부터 요 레파토리를 되게 강조하셔.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차이나타운 내가 맨날 갔다가. 보거든. 여기 노크 방송을 보거든. 그래서 이날 리빙스톤 데이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밀레 그리고 너무 신나는 팀 프라이데이즈 이렇게 세 팀이 준비가 팀. 되어 있고요. 내일 공연도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홍보하세요. 트로트 데이잖아. 네. 그래서 트로트 공연도 보시고 이제 오신 분들 노래도 좀 시켜요 저희가. 아 그래서 그거 나 진짜 나 얘기했어. 그거 괜찮은 거다. 왜냐면 그런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아. 없는 일이야. 왜냐면 이런 뭐 7080 오버리에서 막 인한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공연장 같은 곳에서 자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사진 찍힌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 막대기님 이걸 읽어줘야 돼 말아야 돼. 전남 고흥에 우천리가 있는데 아직 시로 신곡이 안 됐대요. 예리하신 분이야. 예리하신 분이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안 사실 넘어가. 요것도 제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요것도 약간 사이코적인 게 있어요. 그냥 못 지나치는 거. 그냥 못 지나치고. 그래서 아무튼 내일 금요일 8시 30분에 오시면 이제 트롯 공연도 보시고 또 직접 노래도 부르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가사는 볼 수 있냐? 예, 가사 보실 수 있게 다 모니터. 설치해 드립니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좀 재밌게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참 뭐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0시야. 10시요? 오, 사이코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야? 사이코 이렇게 내가 절반이 콜센터 그거 자꾸 얘기를. 아니야. 사이코가 이렇게 많아 주변에. 주변에 사이코가 많아. 나 그것도 있어. 이거 되게 이거 내 사이코 얘기인데 2분 안에 정리해 줄게. 그 어디냐 분당 FM이라고 있잖아. 성남 FM인가 그 네, 조그만 인터넷 방송들. 라디오가 있어. 그때 내가 우리 그 선호 형이라고 또 음악하던 선배가 있어요. 네. 이 형하고 둘이서 이제 막 유튜브 이제 그 막 까피디 그런 거 찍을 때야. 네. 거기서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 갔는데 이제 내가 약간 그때 이명박 때니까 내가 막 그 이명박 까는 그 시기였거든. 박근혜 까고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폴리스 리라는 사람이야. 경찰 출신이야. 경찰 출신. 근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막 라디오 뭐 음악 얘기하고 나도 노래 한 곡 하고 옛날에 뭐 빨간 탱크라는 가수로 활동하셔 막 이러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얘기하다가 뭐 이명박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선언하고 야 이것이 문제 많지 않냐? 뭐서 어디 아니 혹시 어디 뭐 또 우리 라디오 21이라는 곳에서도 방송을 했다. 왜냐면 거기가 완전히 그냥 노무현 그쪽 파거든. 지금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진짜로 갑자기 확 우리한테 웃다가 확 돌변해가지고 빨갱이 새끼들인가 다 뭐 이거 진짜 그랬다니까. 와 그래서 빨갱이. 빨갱이 아니 진짜로 돌아서서 빨갱이 새끼들인가 이씨 진짜 이랬더니 이게 큰 소리도 아니고 지금 마이크로 다시 얘기해 줄 거야. 빨갱이 새끼들이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 보고 너네 빨갱이지는 그건 아닌데 자 마이크 성능 좋죠. 빨갱이 새끼들인가 이씨 이런 거야. 조용히. 돌았으면서 지금까지 재밌게 얘기해놓고 아주 그냥 화기애애했거든. 그래서 겁을 먹은 거야. 와,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데 가요. 딱 이러고 그냥 끝냈어. 네,
가세요. 와, 예, 가세요. 그냥 우리한테 정내미가 확 떨어졌나 봐 그냥. 아니 근데 무슨 종북 세력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요즘 종북 세력이 어디 있고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아니 그게 나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전대협 뭐 주사파 이런 얘기. 옛날 얘기인데. 그거 무슨 말인지도 요즘 애들 모르고. 요즘 애들 몰라. 아니 잘 몰라. 30대 초반만 해도 몰라. 잘 애들 몰라. 종북이 나도 뭐냐고 몰라. 물어보지. 나도 종북이 뭔지도 모르겠어. 잘 몰라 나도 사실. 종북 세력. 아유 모르겠다 진짜. 간첩이라는 단어도 사실 난 생소하긴 한데 간첩은 들어는 간첩도 봤는데. 우리 때나 간첩이지. 뭐래 스파이 이러면 약간 세련돼 보이는데 이게 간첩하면은 스파이 왠지 스파이. 아니 빨개. 어떤 빨개. 당이고 간에 어떤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갑자기 정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나라 망할 먹자고 하는 당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 약간 그리고 또 국민들도 사실 뭐 국힘 응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민주당 응원하시는 분들 있고 뭐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 세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서로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약간 너무 좀 비호감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그 민주당에서는 또 민주당 또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은 또 지지자분들 나름대로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가고 맞아요. 또 국힘을 또 응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을 너무 인격적으로 서로 그거는 좀 나도 조심해야 되지 우리가 않을까. 좀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역대 대통령을 제가 어디부터 인지를 했냐? 거의 노태우 때부터 제가 인지를 하고 노태우, 김영삼 누구냐 또 김대중, 노무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딱 반을 딱 쪼개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국회 간첩이,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조금 우려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좀 나오면 한 표를 던져볼까 했는데 요즘은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저께 권성동이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이 내려왔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이재명도 내려와야 된다. 이게 뭔 이론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시대의 명령을 누가 했다는 말인가 진짜. 권선동이도 내려와야죠 그럼. 아이.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뭐 정치 쪽으로는 뭐 그냥 중립을 지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 수업하다가 나가서 지나간다고 태극기 흔들러 나간 적 있다고. 수업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지금 여기 지나가니까 지나간다고. 니네들 다 나가서 이거 태극기 흔들라고 학교에서 그랬구나. 맞아.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 동원한 거지. 사람들. 나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때 한참 민주화가 이제 운동이 할 때 데모 많이 할 때니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동인천역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 신포동 성당, 답동성당 그 앞에랑 그러면 수업하다가 눈이 매우면 체류탄 쏜 거야.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시간이 돼도 안 내보냈어 애들은 약간. 그리고 좀 한 30분 있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동인천 쪽으로 가지 말고 신포동 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인성요중 나왔어요. 나도 그때 백골단 봤어. 백골단. 헬멧 쓰고 청바지 입고 딱 이상한 저 워커 신으면은 걔네들은 그냥 인정사정 없어 사람을 패는데 그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이랑 그때랑은 너무 달라진 게 그때는 이제 미디어가 맞아요. 라디오, TV밖에 없었잖아요. 뭐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서치가 엄청 잘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들이 너무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라. 가짜 뉴스들이. 근데 그거를 걸러서 보는 게 어렵더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정체성이 흥분을 하고 혼란이었어요. 그래 갑자기. 갑자기 그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왔는데 네. 하여튼 근데 우리 요즘에 이제 제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들은 완전 늙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도 초이스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카톡으로 엄청나게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그 썸네일 자체가 그냥 뉴스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맹신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이 이제 SNS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 윤석열이 싫은 이유가 바지를 통바지를 입어서 그리고 뭐 영부인이 얼굴을 고쳐서 그리고 뭐 술을 좋아해서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싫다가 아니잖아 사실. 맞아요.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마치 그게 싫어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약간 비꼬았구나. 그 이 하찮은 걸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는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반대파 사람들이 그런 걸 이유로 된다. 걸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얼핏 들으면 어른들은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치. 이런 이유로 그럼 불쌍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갑자기 도울 선생님이 나왔대. 이런 걸로. 그리고 또 자식도 없는 사람은 그랬다 이게야. 반대로 또 국힘은 마치 그 이재명 대표를 또 살인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또 살인자 취급을 하니까 뭐 무대 선고 받은 것도 다 조작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법원이 조작을 했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처단이라 뭐 강력하게 처벌을 못 하나? 어느 쪽이 가짜 됐든 뉴스를 진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비꼬아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줘서 믿게끔 만드는 행위. 이거는 되게 그런 심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난 사이코의 일종이라고 그 봐요. 행위자를 잡아야 돼. 되게 이거 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그로를 끌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또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너무 퍼져 있으니까 좀 약간 저도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 시점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며 이 누구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애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삶의 지혜가 우리보다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인 판단을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은 객기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정확한 사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정확한 사실로 판단을 못 하거나 아니면 20대 그 젊은 친구들이 객기로 야 탱크 존나 멋있다 야 씨발 밀어라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난 그게 이제 객기라고 보거든요.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탄핵 전날 밤에 장갑차들이 서울로 들어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몰라요. 탄핵 전날? 그 선고 전날. 선고 전. 전날. 4월 뭐 예를 들어 3일이면 2일 날. 2일 날 그리고 3일 날 새벽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도 군이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었단 얘기네. 봤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탄핵이 안 될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좀 하기는 했거든. 나 집에서 쭈그리 앉아서 봤어. 난 잤어 그 시간에. 아유 벌써 10시네요. 네, 우리가 사이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탱크 뉴스 봤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엄청 오늘 되게 빨리 우리 간 것 다음 같아요. 야부리는 또 어떤 걸로 갈까? 이게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하니까 머릿속에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음을 먹고 오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우린 그냥 하는 거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부족해. 숙제를 하나 좀 정해야겠어. 다음에 주제도 여러분들이 또 정해 주셔도 돼. 내가 겪은 뭐 사이코면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일단은 좀 그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안내 방송 해드릴게요. 4월 21일 월요일 그리고 4월 22일 화요일에서 1박 2일로 제가 충남 진짜 예산 가네 이 사람. 진짜 가요. 안 가려고 했어? 아니 모르겠다. 이거 휴대폰도 꺼졌다. 멤버 정해줬어? 안 정해졌어. 그냥 우리끼리라도 갈 거야. 내가 콧바람을 쐬고 싶거든.
싫어? 뭔 재미야 나는. 뭔 재미냐고? 승찬이랑 나랑 뭐 짝이야? 우리 부부야 우리 둘이 부부 동반이야 부부 동반. 동반이야. 그래서 혹시 그 월요일 화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갑니다. 네, 우리 월요일 날 갔다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는 코스로. 돌아오는 코스로. 1박 네.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크 이제 MT. 네, 노크 MT고요. 혹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산에 또 뺀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초대를 해가지고 방송을 또 켜고 네. 왜? 콤프레셔로 바람 넣어준대요. 네. 근데 뭐 두 분이서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 상의 좀 해볼게요.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지금 옆에서 너무 당황스러워해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술 먹다 얘기했어요. 그런가? 자고로 이 술 먹고 하는 약속은 다 개소리라는 말도 있어. 예, 만약에 저희가 21일 날 못 가게 되면 예, 그냥 쇼를 그냥 월요일 날 하는. 월요일 날 하면 안 돼. 나 쉴 거야. 아니 거기 계산동에 있는 거기 누가 추천해 준대 아, 하는데 맞다. 거기라도 가든지 뭐. 그래요. 네, 뭐 아무튼 혹시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꼭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당일로 해서 저희가 저녁에 맛있는 거 또 먹방 투어. 네, 먹방 투어. 21일 날 그럼 그냥 먹방 투어 하는 걸로 하죠. 약간 삐진 거 아니야? 안 삐졌어. 간다고? 알았어. 안 삐졌어. 이런 거 아니야? 안 삐졌어. 네. 절대 안 삐졌고요. 이 돌아서서 빨갱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빨갱이들. 빨갱이 들렸네. 빨갱이 새끼들 이런 거 아니야? 잘 놀다가 막 잘 놀다가 막판에 바로 나 혼자라도 갈 거다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오빠들 너무해 막 이러고. 그래요. 카톡 부사에 마이웨이 막 이렇게 써놓고 언론 막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야? 에이특수에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방송해도 된대요. 에이특수는 뭡니까? 화성에 있는데요. 응. 그 용접, 특수 용접 와, 이런 오. 거 하시는 분이에요. 막대기님이 저희 의자도 고쳐주시고 막 이랬는데 거기 이제 고기 같은 거 싸고 가서 구워 먹을 수 있거든요. 고기 화덕도 만들겠구만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고기 구면서 먹방 방송 해도 된다고. 좋네요. 야, 이분 출연을 시켜야 돼 근데. 그럴까? 내가 보기엔 요거 재미있어 이분. 집요해. 집요해져요. 집요해. 혹시나 감추고 싶었던 거 들출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막대기님이 네. 그 사진 작가도 그러게요. 같이 예, 해요. 너무, 그래서 이제 공연 있을 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모르겠는데 여기 가서 먹방하자고? 배민 시켜서 먹까? 그러면 저기 운전은 당신이 하시는 걸로 술은 내가 먹는 걸로 막 이렇게 우리 한 차로 가면 돼 넷이서 한 차로 우리 차로 그냥 해서 장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와서 방송하시면 된다. 왜냐면 거기 컴퓨터도 있고 해서 예. 그거 열면 되지 뭐. 저거 카메라 갖고 가지 뭐. 하면 되지 뭐. 오케이? 그래요. 저희가 날짜를 한번 잡아볼게요. 예, 뭐 당일치기로 잠자리도 제공해 주신다고. 예, 그것까지. 혹시 날개 띄는 잠자리 제공? 잠자리. 자, 날개 하나씩 날개 띄셔? 띄가지고. 구워 먹던. 예, 그래요. 미래의 뭐 식량, 곤충 맞아요. 식량. 곤충이 미래의 식량이래잖아. 그러니까 나 못 먹을 것 같아. 그 전에 죽어야지. 곤충 먹기 전에. 야, 나 태국 가서 곤충 먹은 거 있는데. 진짜? 곤충을 종류별로 탁탁탁탁 있는데 그거 저기 볶아서 줘. 그 먹는 거 사진 있어요? 있어. 있으면, 보내줄게. 예, 다음 방송 때 내보내는 걸로. 좋지. 예. 다음 그러면 주제가 정해졌네. 여행 가서 생긴 일, 뭐 이런 거. 여행 가서 생긴 일. 내가 갔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뭐 이런 거. 재미 없을라나? 아하. 뭐 다양하지. 왜냐면 난 여행이라고 쫓아가서 속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이제 어렸을 때 20대 때.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자유여행 갔는데 버스를 빌렸는데 VIP 리무진을 빌렸는데 조그만한 3인용 버스가 왔다더라 뭐 이런 거. 내가 당한 사기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아니면
주제 정해졌어요, 여러분. 사기. 내가 당한 가장 큰 사기. 그래 이게 뭐 사기 뭐 범죄를 떠나서 어. 내가 정말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기가 나 있잖아. 있어. 나 있어. 당한 일 있어, 당한. 진짜 어. 돈 못 받고 있어 아직도. 아 그래. 그럼 진짜. 그놈 찾고 싶어 진짜. 당한 일 한번. 아 심지어 여기는 지금 소송도 하고 아 있어요. 소송인데 이 사기 말고 재미있는 사기가 있잖아. 요거는 좀 더러운 사기고 재밌는 걸로. 한번. 아기자기한 사기들이 또 오소독 사기 있죠. 제가 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뭐 4월 21일 날 방송은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날은 먹방 방송으로 네, 네. 화성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뭘 부산동을 어디든. 가든지 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 소감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자주 봬요. 자주. 네. 그리고 저도 오늘 그 사이코 얘기했는데 저도 약간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있는 것 같아. 그걸 변태라고 그러지 않나? 아, 나 변태였구나. 누구나 자기만의 변태가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아요. 숨기고 너무 싶은. 즐거웠습니다. 음. 네. 사실 뭐 이번부터 제가 요 이제 야부리 쇼에 대한 전체적인 썸네일 제작이라든가 운영 아주 막중한 지금 어깨를 지금 이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강조하지 않아. 이 시간 이후로 엄청난 조회수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 다 땡겨서 요거 참 재밌다라고 한번 이렇게 좀 믿어주시면 바로 조회수 100만 찍겠습니다. 네. 개소리야.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신청하십시오. 주시고요. 네. 혹시 하고 싶은 주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뭐 주제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그 주제에 맞게 또 야부리를 털어보도록 맞아요. 근데 하겠습니다. 출연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다 할 말도 없으면서 음. 가만히 앉아서 또 능멸당하는 또 재미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변태처럼. 그쵸. 약간 그것도 사이코패스인데 그런 분도 환영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맞아. 웃어주기만 하면 돼. 지갑 많이 열으려는데 이건 뭔 소리지? 지갑을 많이 열려고 지갑. 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는 그래요. 여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럼 빼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얼마를 빼냐가 중요하지. 원래 이 게시물에다가 네. 글을 적어서 여기다 이제 뭐 올릴 수 있잖아요.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제 오빠가 지금 내 해주기로 권한을 지금 했는데. 뺏으려는 거야 벌써. 네, 오빠가 그거 잘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또 공연이 3일 연장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금요일부터 공연이 있죠. 네, 그래서 다 같이 즐기는 노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야부리 쇼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부리 쇼! 감사합니다. 자 방송 한 5초만 끄지 말아보세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아, 네. 괜찮았어? 오빠 오늘 말 잘하더라. 뭐 재밌었구만.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살았니? 예, 핸드폰도 탁탁 한번 치시고. 이렇게 서류 정리해야 되는데 서류 정리가 서류가 없어가지고.